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시간 부자를 꿈꾸는 원빈일입니다. 남들 다 하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제게 잃지 않는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부동산 투자 기초책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책들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무작정 읽으세요라는 얘기보다는 이 3권의 책들도 읽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5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직과 부동산 투자의 기초를 탄탄히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첫 번째 책은 청월림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입니다. 저자는 13년간 대기업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39세에 퇴사하고 무려 3년 동안 엄청난 독서량과 전국의 흐름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투자한 끝에 월세 1,000만 원 이상을 만든 부동산 실전 투자계의 고수 중 한 분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섭렵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집 한 채를 사서 얼마를 남기고 팔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갖고 시장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나만의 투자 원칙이 없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과 강의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을 늘려갈 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장에서는 돈과 부자에 대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로 뼈 때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택하느냐, 마음 졸이고 살기를 작정하느냐,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의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당신은 어느 쪽을 택했는가?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원칙 4가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다. 둘, 공동 투자를 하지 않는다. 셋, 내 돈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직접 투자한다. 넷, 투자를 빌미로 타인의 돈을 모으지 않는다. 이 돈을 대하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인 투자의 기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타이밍, 둘째도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면서 최고의 집값 변동 요인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이고 그 중에서도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부동산 사이클을 부동산 사계절로 쉽게 설명한 부분도 이해도를 높여주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샘플로 지역을 선정해서 선품으로 사전 조사하는 법과 현장 조사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사업 파트너로 대우해야 하는 태도 등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문구가 바로 이 챕터에 있는데요. 소개하면 원리를 모르면 끝까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해야 한다. 만들어주는 대로 살지 말라. 남의 지혜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저는 지금도 투자를 할 때 확신이 설 때까지 직접 분석하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라는 주제로 목표와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투자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 인생을 되돌아본 문구가 있는데요. 인생의 전반부가 먹고 살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분투한 시기였다면 후반부에는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이것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가장 건강한 방정식임을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재 마음에 설레임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으셔서 투자 마인드셋을 장착하신 후에 직장인 신분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2번째 책으로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째로 소개할 책은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입니다. 너나위님도 앞서 소개한 청월리님과 비슷하게 직장인에서 투자자의 삶으로 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자는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회사는 결코 직원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연히 읽은 투자서를 통해서 가난한 비평가가 아닌 풍족한 실천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책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왜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식과 투자 매뉴얼, 투자자의 마인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크게 2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1단계는 나와 내 가족에 관한 경제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 즉 노후 준비고, 2단계인 경제적 자유는 1단계 목표를 달성한 후 도전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초보 투자자 시절에 이 부분은 관가하고 있었고, 무조건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지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사고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 장에서는 저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나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생산 자산에 돈을 써야 한다. 누구든지 시작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아껴서 모으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렵게 모은 돈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가 핵심인데, 무조건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켜서 앞으로 상승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사야 한다는 말이 저는 무척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3장에서 실제 투자한 아파트 4곳을 소개하는데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 사례들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기준, 그리고 저평가 부동산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도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를 낮춰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실천법을 알려주는데요. 저자는 무조건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는 순간 돈을 버는 것이 투자이고, 막연하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입하는 건 투기다. 결국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입지와 가격을 모두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지역을 최대한 많이 늘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결국 시스템으로 만들어야만 자산의 규모를 극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전 투자 매뉴얼에서는 투자 흐름도를 통해서 지역 선정과 사전 조사, 현장 조사하는 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책에는 없는 중개소에 가서 대화하는 법 등은 저도 실전 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의 핵심은 투자자로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한두 번의 성공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기 어렵다. 투자의 달인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정신 번쩍 들게 합니다. 또 투자 공부의 순서도 알려주는데요. 공부의 순서는 첫째, 경제와 투자 관련 서적 읽기. 둘째, 투자 관련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여 투자 동료 만들기. 셋째, 실제로 투자 실행하기. 넷째,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반복하기입니다. 친절하게 공부하는 순서까지 알려주는데, 이대로만 따라한다면 성공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더 공부하자입니다. 두 번째 책,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를 읽고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하고 실전에서의 노하우들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소개할 세 번째 책은 부동산 투자 방법의 모든 것이 담긴 감히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기에 가장 마지막에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맹구님의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입니다. 이 책을 마지막에 읽어야 하는 이유는 투자 기술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부동산 사이클에서의 구간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이 책부터 읽게 된다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1장은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나오고, 2장은 부동산 가격 형성과 변동의 원리에 대해서, 3장과 4장은 2장에서 배운 중요한 지표들을 통해서 신도시와 구도심의 투자법을 알려줍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셀프 지역 분석법과 투자 지역과 아파트 선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바로 실전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책에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록도 매우 실용적인데요. 초보를 위한 부동산 투자 A to G라고 해서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줘서 이 부분도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는 2장에 있는 언제 사고 팔까인데요.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 신호를 남보다 일찍 포착할 수 있는 5가지: 미분양, 청약 경쟁률, 구축 거래량, 전세 매물, 향후 공급, 부동산 각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시점별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추천해 줍니다.
부동산에서 공급 물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공급 물량은 무엇으로 봐야 하고 입주 물량 체크 시에 주의사항 같이 실제 차트를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구별한 투자 접근법도 저는 되게 신선했는데요. 그 둘의 도시 형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이 상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5장의 지역 분석법에 있어서도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와 100만 이상의 광역시의 분석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포인트도 저자의 많은 경험과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6장의 4개 꼭 맞는 투자 물건 찾기 부분에서 제가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현지인이 샀는지 외지인들이 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거래량 중에서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을 보면 투자자들이 현재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곧 돈의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투자하는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램고님의 책을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전 투자자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프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하거나 실전 투자 활용소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권의 책은 부동산 투자 기초를 다지기 위한 책입니다. 첫 번째, 청울님의 책에서는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와 부동산은 타이밍과 공급이 전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너나이님 책에서는 모은 돈은 생산 자산에 써야 하고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랭구님 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알고 실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권은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으로 사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반드시 순서대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돈과 성공에 대한 인생책 3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미대되었습니다.